우리가 그 외도에 관련돼서 남편이 외도를 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내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왜 그래요?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내 아이들은 이제 양육을 해서 잘 키우고 번듯하게 이렇게 키우고 아빠 없이가 아니라 어떻게든 아빠는 들어주만 그러다 보니까 그래 너는 이제 이 아이들에 관련돼서 돈 벌어오는 역할만 하고 이런 역할만 하고 나하고는 이제 2년 끝났고 나는 아이들만 바라보고 정말 아이들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엄마로서 정말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왜 남편이 외도를 하고 이렇게 가는데 왜 이혼 안 하고 상간녀 소송 안 하고 뭐 안 하고 막 내 아이들 봐서 내 아이들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고 살아간다. 아마 본인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그리고 또 부모님들에게 물어봤을 때 아이들 봐서라도 참고 살으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희생하고 헌신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아이들은 엄마가 자기 인생을 다 희생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헌신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인생 전부를 희생하는 거 아이들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고 견디면서 나는 어떻게든 잘 살아야 돼. 그거는 자기 합리하고 결국은 자기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문제는 내가 외상 트라우마의 이 강력한 심리가 완전히 붕괴된 그런 강력한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돼요. 갖고 있는 상태에서 참고 견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심성이 완전히 엉망진창인 사람이 나를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무조건 불행한, 즉 심리가 불안전하게 큽니다. 심리가 왜? 양육하고 있는 엄마의 심리 상태가 완전 엉망인데 아이들이 건강하게 클 수가 없어요. 환경 자체가.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심리가 붕괴되고 무너지면서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초를 바로 학창시절에 만들어갑니다. 누구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요. 외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엄마에 의해서 아이들의 심리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곡된 심리를 가지고서 즉 심리가 완전히 엉망이거든요. 외상 트라우마급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정도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양육이 되게 되면 자녀들의 심리는 매우 심각한 채로 성인이 되어갑니다. 공부 잘하는 거 차라리 공부 못하는 게 낫습니다. 공부 잘해서 뭔가 잘 돼가지고 그러면 심리가 엉망인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가지면 어떻게 될 거야? 범죄자로 갑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똑같이 내가 좋자고 타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아이들로 돌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수순대로 갑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내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상태에서 아이들 바라본다.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말이에요. 아이들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심리세계가 장애가 발생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간다 그랬죠.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추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이들한테는 번듯하게 근데 아이들이 알아요. 굉장히 추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자녀들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왜? 엄마에게는 이미 내가 추악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게 행복한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은 수단이고 내가 행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면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 인생이 다 날아가네. 아이들의 인생을 이 아이들의 심리를 무너뜨릴 거냐 즉 심리를 악화시킬 거냐 아니면 아이들의 인생을 다 무너뜨릴 거냐 이거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생각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과연 그걸 원할까요?
애들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말을 못하고 뭐라고 말을 한마디 이건 안 하겠지만 애들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이미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엄마에게. 반발하기 시작해요. 왜 반발합니까? 뭔가 아니거든요. 자기는 심리를 건강하게 가고 싶거든요. 그러면 반발을 합니다. 그런데 착하게 가는 애들이 많아요. 착하게 가는. 왜 그래요? 반발 안 합니다. 어차피 해봐야 자기가 더 힘들어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착하죠. 무너지는 거를 무너진다라고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는 걸. 그런데도 말을 안 합니다.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결코 아이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행복한 엄마를 원해요. 아이들은.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채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나면은 또 뭐라냐면 그러면 제가 아이들 키우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누가 키워요? 중증 심리장애 관계 중독인 사람이 아이를 키우게 그냥 맡길까요? 아니에요. 그 외도를 한 사람들은 중증 심리장애 관계 중독입니다. 이미 심리 두 개가 장애가 발생된 상태예요. 그런데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은 아직은 심리가 장애가 발생된 상태가 아니에요. 회복의 가능성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 하냐면 합리화를 합니다. 뭐라고?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때문에 라는 말을 씁니다. 자기가 치료하지, 즉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 원인을 아이들한테 너희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포기한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원천입니다. 이게 너무 끔찍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서 아이들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내 행복을 버리고 그리고 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겠다. 근데 아이들은 엄마의 행복을 버리고 엄마의 인생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게 아이들을 무너뜨리게 나중에 아이들 성장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뭐 하냐 이렇게 가잖아요. 애들이 누가 그러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면은 아이들은 좀 건강하게 큰 편이에요.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엄마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이 반응이 중고등학교를 넘어가고 이렇게 됐을 때 넘어갈 때 엄마한테 막 화내고 짜증내고 뭔가 막 이렇게 가고 대들고 왜 그래요? 그 외상 트라우마한테 대드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가운데서 심리가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죠. 아이들이.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외도한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 인생, 왜? 나에게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했으니까. 나의 인생, 내 마음을 살려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아이들이 다 행복하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내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되지 않으면 아이들 보호 안 됩니다. 아이들 보호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기 딱 십상입니다. 왜? 심리가 무너진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 때 보게 되면 문제 많고 굉장히 심각해지고 이런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엄마들의 상처가 장난 아니에요. 그렇다고 엄마가 잘못했냐? 아니에요. 몰랐던 거예요. 자기부터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 자기부터 행복해져야 된다는 걸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아무도. 남편이 외도를 했다? 남편 시키가 잘못된 거니까 이걸 어떻게든 잡아야 돼. 그러면 외상 트라우마는 점점 커지는데 그 얘기만 해줄 줄 알지 자기를 회복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그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보호가 된다는 거, 그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냥 참고 애들만 그냥 보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인생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치곤 대가가 너무 커요. 왜? 앞으로 몇 년 후에 나타날
현상입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그렇게 가면 그러려고 양육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능성이 아직은 있어요. 외도를 한 사람, 즉 중증 심리장애 관계 중독인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외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은 심리장애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회복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걸 빼버리고 나면 내가 무너지면 중증 심리장애 관계 중독에 있는 사람이 회복될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그럼 아이들은 어디로 가요? 여러분이 꼭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아이들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가보면 이제 요즘 이제 내일부터는 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아이들이 우리가 그 학창 시절에 어긋나고 막 문제 생기고 그러면은 대개 부모로서 그걸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게 바로 이제 가정 문제인데 가정 문제가 이렇게 우리가 그 중에서 특히 외도의 외상 트라우마 문제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면 되게 많이 아파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최소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내 아이를 내가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엄마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고요. 왜?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으면 내 아이를 물론 당연히 내 마음 나도 보호할 능력이 없고 나를 보호할 능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내 아이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나도 보는 사람이 임자고 내 아이들도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 외도하는 중증 심리장애 관계 중독인 사람은 그거를 인식을 안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디부터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할 거냐, 돌려야 될 거냐, 나로부터 해요. 나로부터 회복하고, 그래야 내 아이들을 회복시켜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외도를 한 중증 심리장애 관계 중독인 사람이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기회.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